아마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때려치고 싶... 이건 아니고, 월급도 적당히 올려받으면서 내 발전도 하면서 적당히 농땡이 치면서 퇴근을 빨리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은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이라고만은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업무의 속도와 생산성을 높이면서 시간을 알차게 써서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노하우, 저 나름의 노하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대신에 노력과 꾸준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단축키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맡은 보직이 3111 행정병이었습니다. 근데 제 사수가 저를 훈련을 시킬 때 이제 단축키를 쓰지 말라고 마우스를 뽑아갔어요. 처음에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군대라는 문화의 특성상 어찌 되었건 까라면 까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대학교 때 엑셀이나 워드, 윈도우 이런 것들의 단축키를 알았기 때문에 좀 쉽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와, 이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축키를 극도로 활용을 하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였는데, 이게 몸에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업무 속도, 작업의 속도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우스를 해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우스와 단축키를 동시에 활용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업무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손에 그리고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써야 되고 계속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게임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나 뉴월드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저희가 단축키를 쓰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이제 체감할 수가 있죠. 게임에서 편의성도 훨씬 더 더해지게 되고요. 이건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좋은 게이밍 마우스나 업무용 마우스 혹은 키보드를 구매를 해서 단축키나 매크로를 업무용으로 세팅을 해놓게 되면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저는 키보드, 마우스 모두 업무 때 제가 사용할 용도로 게이밍 기어를 구매를 했어요. 물론 마우스는 게이밍 기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키보드를 사용했을 때 정말 빨라요. 이제 키감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 플러스 이제 게이밍 이렇게 쓰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진짜로 많이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월급도 적당히 올려받으면서 내 발전도 하면서 적당히 농땡이도 치면서 퇴근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말고요. 진짜로 업무의 속도라던가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업무에 치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되죠.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꾸준히 해야 하는 업무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매일 아침에 나는 특정 키워드의 뉴스를 매일같이 10건이건 20건이건 스크랩을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 라고 한다면 페이지에 있는 뉴스를 하나하나씩 복사, 붙여넣기, 링크 걸기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크롤링을 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없다 싶으면은 만드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나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생각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게 찾는 게 시간이 더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매일 해야 하는 업무,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를 클릭 몇 번만으로 단번에 가능하게 한다면은 이거는 최소 일주일만 투자하면은 이거 투자한 시간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퇴사한다고 하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이런 크롤링과 같은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은 모든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서 다른 업무를 하거나 혹은 농땡이를 칠 수 있는 시간을
벌면 된다는 거죠. 단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이걸 더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단일 프로젝트의 업무라 할지라도 시간이 훨씬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절대로 내가 빨리 한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살짝 농땡이 부리면서 늦게 주시면 됩니다. 여튼 생산성의 기준이 업무에 대한 퀄리티인가 아니면 속도인가 여기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맞아라는 질문과 함께 끊임없이 의심하고 개선하는 자세를 취해줘야 나도 발전할 수가 있고 이후의 시간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록과 정리입니다. 기록과 정리는 직장인의 필수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업무에는 증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남겨져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무에 관련된 자료와 내용은 모두 기록해서 저는 정리를 해둡니다. 모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기록과 정리를 해두는 편이에요. 문제는 이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걸립니다. 디테일하게 정리하고 기록할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업무를 위한 업무가 되어버리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자료를 찾기가 쉬워지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업무를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기록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말이죠. 자, 메일을 통해서 자료나 업무 간의 의견 조율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용량 첨부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메일 하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 보관이 되기 때문에 굳이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메일 한만 관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기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사실 이제 저처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저랑 업무 관련돼서는 딱히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업무를 기록을 해야 되느냐, 기록해야 되는 업무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내부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문서 파일이나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꺼내 보아야 하는 파일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꾸준히 정리와 메모를 계속 해두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업무를 위한 업무의 소요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그리고 실제로 실행했을 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필요할 때 파일을 꺼내서 빠르게 업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한 소모값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제 나름의 노하우 3가지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